세계 축구계가 한국의 손흥민 때문에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여름 이적 시장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유럽 축구계 전체가 단 한 명의 선수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단순한 이적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파격적인 변화의 서막이자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세계 축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현재 손흥민을 둘러싼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구단, 이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 축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제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는 이미 메시나 호날두 같은 전설적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그의 영향력은 그 어떤 서구 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에 있죠.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손흥민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구단과 선수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 협상의 지연이나 전술적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토트넘 경영진의 태도를 분석해보면 그들이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손흥민의 현재 계약 상황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적극적인 재계약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축구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토트넘이 스스로 보석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구단, 경영진의 전략적 시야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움직임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펩 가르디올라라는 세계 최고의 전술가가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여러 정황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디올라는 축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가 손흥민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의 축구적 가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 내부에서 손흥민 영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맨시티가 손흥민을 단순한 공격수가 아닌 팀 전체의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과 전술적 이해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 철학을 분석해보면 그가 추구하는 축구는 단순히 개별 선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다양한 포지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왼쪽 윙, 오른쪽 윙, 중앙 공격수, 심지어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의 포지션 유연성은 과르디올라가 꿈꾸는 이상적인 선수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근 축구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손흥민과 맨시티 간의 예비 계약서 관련 사건입니다. 비록 해당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손흥민 영입에 대한 맨시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루머가 나돌 때마다 축구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갖고 있는 글로벌 영향력의 크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편 이강인의 맨시티 입당 가능성과 관련된 소식들도 매우 흥미로운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맨시티에서 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 축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인 맨시티가 한국 선수 2명을 동시에 영입하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기술적 수준과 전술적 이해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를 분석해보면 그의 축구적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창도력과 패스 능력은 이미 유럽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강인의 성장 배경에는 손흥민이라는 선배가 유럽 무대에서 쌓아올린 성과와 노하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엘링 홀란드의 계약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맨시티의 미묘한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홀란드는 분명히 뛰어난 골잡이이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철학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팀플레이, 압박, 수비 가담까지 모든 면에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완벽한 선수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맨시티 내부에서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손흥민의 나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관점입니다. 32세라는 나이는 현대 축구에서 결코 노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최고의 경험과 기술적 완성도를 갖춘 전성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프로페셔널한 생활 습관을 고려할 때 그는 앞으로 최소 34년은 현재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스포츠 과학적 관점에서 손흥민의 신체적 조건을 분석해보면 그의 근력, 지구력, 순발력 모든 지표가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 선수들의 특징 중 하나로 서구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된 토마스 프랑크의 등장도 손흥민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전술적 혁신성과 선수 관리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그가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전술적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그는 주로 조직적인 팀 플레이와 압박 축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과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손흥민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는 전술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선수는 자유로운 움직임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데 과연 프랑크 감독이 이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클럽들의 손흥민 영입 시도도 매우 흥미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 리그가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을 영입하면서 글로벌 축구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차세대 간판 스타로 낙점했다는 것은 그의 상업적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사우디 클럽들이 손흥민을 호날두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호날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선수 중 하나이며 그의 후계자로 손흥민이 거론된다는 것은 손흥민의 축구적 가치가 이미 전설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사우디 클럽들이 동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손흥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축구 시장이 글로벌 축구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손흥민의 이적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면 어떤 선택을 하든 축구계 전체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맨시티로 이적할 경우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시아 선수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과르디올라라는 세계 최고의 감독 하에서 손흥민이 어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맨시티에서의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적 완성도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핵심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르디올라의 전술 시스템에서 손흥민이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상상해보면 정말로 혁신적인 축구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케빈 더 브라위너, 베르나르두, 실바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들과 손흥민이 만들어낼 케미스트리는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합니다. 반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할 경우 이는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의 얼굴이 된다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아시아 축구 팬들이 사우디 리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아시아 축구 시장의 파워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에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역시 맨시티로의 이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나이와 현재 커리어 상황을 고려할 때 그에게는 아직 유럽 무대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맨시티와 같은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갈망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뤄냈지만
팀 차원에서의 메이저 타이틀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 중 하나이며 손흥민이 이 팀에 합류한다면 그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성공할 경우 이는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선수 중에서 유럽 최고 클럽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메이저 타이틀을 획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한다면 이는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강인과의 동반 영입 가능성도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손흥민과 이강인이 동시에 맨시티에서 뛰게 된다면 이는 한국 축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서로 다르지만 매우 상호보완적입니다. 손흥민의 경험과 골 결정력, 이강인의 창조력과 패스 능력이 결합된다면 맨시티의 공격력은 더욱 다채롭고 예측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 축구계 관점에서 보면 손흥민과 이강인의 맨시티, 동반 영입은 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이 한국 선수 2명을 동시에 핵심 전력으로 영입한다는 것은 한국 축구의 기술적 수준과 전술적 이해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도 맨시티 영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으며 팀을 이끌어온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리더십 경험은 맨시티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선수로서는 드물게 유럽 클럽에서 주장직을 맡아본 경험은 그의 인격적 성숙도와 팀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가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의 성실함, 프로페셔널한 태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과르디올라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선수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과르디올라가 손흥민 영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레거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는 토트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시아 선수로 기록될 것이며 그가 남긴 성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흥민에게는 아직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성취를 이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맨시티로의 이적은 그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도 맨시티 이적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맨시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 브랜드 중 하나이며 손흥민이 이 브랜드와 결합된다면 그의 개인 브랜드 가치는 더욱 급상승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맨시티의 영향력 확대에 손흥민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글로벌 축구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시장은 축구 클럽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아시아 슈퍼스타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상업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적료와 관련된 논의들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토트넘이 요구하고 있는 이적료 규모를 보면 그들도 손흥민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실제 시장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적료는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와 같은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클럽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한국 축구계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흥민이 맨시티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의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새로운 롤모델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럽 클럽들의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한국 축구의 전반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팝과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손흥민과 같은 한국 스포츠 스타들의 글로벌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이러한 한류 열풍에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손흥민의 이적 결정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나아가 아시아 축구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축구 팬들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